네, 오늘 논문 세미나를 진행할 김대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논문은 ICLR 2025년에 나온 논문으로 이제 싱가포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저자에 대한 배경 설명하고 논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린 뒤에 논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분입니다. 저자분은 현재 지금 캐나다에 있는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시고, 그전에는 남가주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석사랑 박사 때 어떤 연구 주제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확실히 박사 과정에 진입하시고 나신 뒤로부터는 계속 관절형 물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관련 연구만 계속 해오고 계시고, 그럴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분이 계시는 그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그 지도 교수님의 연구실이라고 했죠. 거기가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마놀리스 사바라는 교수님의 연구실인데, 그 저희가 익히 사용하고 들어봤었던 쉐이프넷, 스캔넷, 메타포트, 헤비타트 이런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계속 그래픽스 차원에서 연구하셨던 분이셔서 아마 이런 연구를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어떤 개괄적인 이제 어떤 설명을 드리면, 요약을 하자면은, 풀고자 한 문제는 관절형 물체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이고, 기존의 방법엔, 이제, 어떤 물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여러 시점에, 그리고 여러 어떤 관절형 물체의 상태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그렇게 찍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방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잘 찍어야겠죠. 기술적으로 잘 찍어야 하고, 스테이트를 달리 해야 되니까는 내가 인위적으로 모션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불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과정에 내가 개입해가지고 이게 잘못됐어라고 해서 이거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은 하나의 이미지만을 사용을 해서 그 물체의 속성과 기능을 추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그걸 이제 검색 기반으로 조립을 해서 중간에 하단에 보이시는 그래프 같은 곳에 이제 개입을 해서 내가 어떤 추가적인 부품을 넣을 수도 있고 한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제안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백그라운드를 좀 넓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인바디드 AI 수업 때 봤었던 자료랑 이제 거의 동일한 연구인데, 이게 피겨라는 그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인데, 그 당시에 나왔었던 그 영상들이 이렇게 로봇이 실제 생활에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막 소스를 채워 넣는 그런 씬이고, 왼쪽엔 이제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보여줬었던 샘플을 가져온 건데, 이게 옷을 갠다라는 것도 파격적이었지만 어쨌든 이 로봇이 세탁기 문을 열고 옷을 수거한 다음에 옷을 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 그 밑에 있는 예시는 로봇이 이제 어떤 포장 용기에다가 감자튀김을 담은 뒤에 다른 팔로 이 물체를 닫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우리 생활에 들어온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마냥 신기한데, 그게 안에서 동작되는 물체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로봇들이 결국에는 냉장고라고 하는 여다지의 물건과 세탁기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어떤 여다지 물건, 그리고 이 상자도 그냥 상자가 아니고 여다지라는 거 하는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관절형 물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앞에 있었던 모델들이 어디서 어떤 데이터로 학습되었을까라고 이제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트렌드 자체가 실환경에서 바로 수집하는 것보다는 시뮬레이션에서 데이터 수집도 하고, 혹은 어떤 정책을 평가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다른 모델과의 어떤 검증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리얼에 나오게 되는데, 밑에 보시는 예시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어떤 좀 롱 호라이즌 태스크 같은 것들을 많이 수행하는 또르 시뮬레이터나 아니면 사피엔 같이 어떤 직접적으로 관절형 물체만을 타겟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봤었던 그런 물체들을 내가 가상 공간에서 가지고 이 정책을 학습하거나 검증을 할 거면은 결국엔 그러한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야 될 건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직접 일일이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되는데 원하는 걸 만들 수 있겠지만 당연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관절형 물체가 많이 이제 대두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CVPR 같은 좀 굵직굵직한 학회에서도 그런 관절형 물체를 다양하게 구성을 했다라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물체를 내가 사용을 해서 가져와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가상으로 보내는 가장 익히 아는 방법인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복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복원한다고 해가지고 항상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게 아닌 것이, 그 센서의 노이즈 자체도 있고 알고리즘의 노이즈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최신의 어떤 알고리즘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 방면에 쓰는 다시점과 여러 상태의 데이터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는다는 또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 관절형 물체를 내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때 뭐가 어렵길래 저렇게 좀 복잡하고 잘 안 되는가를 추정해 보면은 관절형 물체가 마냥 복원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닌 게, 이렇게 어떤 시각 데이터가 입력하게 되면은 위에처럼 이제 어떤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기하학적 외형만을 이제 추정할 수도 있는데, 관절형 물체는 밑에 그 관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속성이 예를 들면은 어떤 관절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어떤 타입인가, 당기는 것인가, 슬라이딩 하는 것인가, 여다지인 것인가, 혹은 그 축이 어디에 꽂혀져 있는가 같은 좀 복합화적인 속성을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지금 저자는 중에 단일 이미지라고 선정을 했는데, 단일 이미지라면 사실 더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그런 관절형의 속성들이 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도 안 보이는 것을 모델이 추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돼서 RSS 2024년도에 URD 포머라고 하는 접근 방식이 사실상 이제 단일 이미지만 가지고 속성을 추정하는 연구였는데, 조금 이제 최근에 돼서야 이런 방법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기점으로 해서 이번 ICR 2025년도에도 관절형 물체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 제법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ticulate Anything이라는 연구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연구도 사실 같은 거의 역할이거든요. 단일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내가 원하는 관절형 물체를 조립하겠다라는 역할을 하는 연구인데, 서로가 이제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공통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내가 데이터를 이제 오픈소스 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이 리트리블 방식이고, 오른쪽에 있었던 리컨스트럭션 방법도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형 물체에 대한 관심도가 복원이나 리트리블 방식이나 계속해서 투트릭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흐름 자체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연구가 그러면 그 단일 이미지만 가지고 하는 연구 중에 어떤 기여점을 이제 출과적으로 봤을까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사실 그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URD 포머의 그 속성을 추정하는 학습 모델을 쓴다는 것과 그 뒤에 공개된 데이터셋에서 외형을 가져온다는 것은 같은데, 그 속성 추정하는 것을 이제 생성형 모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라고 주장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형 검색에 있어서도 URD 포머는 외형 검색을 그냥 라벨에 대해서 이제 랜덤하게 선택을 했다면은, 그래서 무작위로 배치를 했다면은, 싱가포르는 이제 이 들어온 입력된 이미지랑 이 추정된 속성을 좀 다 같이 고려해서 어떤 물체가 무작위로 조립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좀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검색을 해서 붙이겠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어떤 두 가지 기여점이고, 사실 세 번째 기여점이라 볼 수가 있는데 다소 편집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특징하는 걸 보면은 이게 사실 싱가포르의 어떤 핵심 사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텝 1에서 이 인풋 이미지를 VLM 기반으로 어떤 그래프화 합니다. 그래서 부품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정보를 얻고 나면은 이 파랑 색깔의 그래프에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에 노드를 하나 더 달아서 만들어내겠다라는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일단 편집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렇게 큰 건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가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이 사진과 같습니다. 되게 심플하고요. 되게 간단하고
간단한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인풋 스텝이라고 쪼개서 본다면은 그 RGB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쪼개서 이제 디노에 있는 그 임베딩 스페이스로 보내는 과정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VLM, 여기서는 GPT-4제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력 이미지를 넣었을 때 부품이 어떻게 그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프를 추출해내는 과정이 1차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품의 속성을 이제 아까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추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초기 부품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껴있는 형태의 어떤 초기 값이 존재해야 될 건데, 여기서는 그 부품 속성을 일단 물체의 외형이 담겨져 있는 그 각 부품별의 바운딩 박스를 주게 되면 크기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바운딩 박스가 어떤 라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걔가 어떤 타입인지, 어떤 조인트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조인트가 어디에 로케이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만약에 어떤 슬라이딩 여닫이라면 얼마만큼 그 관절이 움직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초기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력 부품이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앞에 있는 앞선 세 가지의 셀프 어텐션 모듈을 통과하고 나서 처음에 입력 단계에 들어왔었던 그래프와의 어떤 마스킹을 통해서 인접한 부품끼리만의 정보를 다시 고려하고 최종적인 입력된 이미지를 고려해서 이 천차시의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약간 러프한 과정에서 이렇게 좀 깨끗해지게 되는 과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검색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여점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기존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어떤 파트 라벨이 나오게 되면은 라벨의 유사성만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저자는 이제 Across Articulated State Centroid Distance라고 하는, 먼저 이 부품 전체의 어떤 클래스랑 유사한 부품을 먼저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난 다음에 그 각 부품의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러한 물체가 이제 그 디노이징을 통해서 얻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위에 있는 물체가 만약에 검색된 물체라고 한다면은 그 각 부품의 바운딩 박스의 센트로이드를 다 계산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그 센트로이드와 이 아래에 대응되는 부품의 센트로이드 간의 거리가 가장 낮은 부품을 유사성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검색된 물체이기 때문에 실제 부품과 이제 유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부품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부품 내에서 어떤 부품을 다시 재사용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어떤 일관성이 높은 물건을 이제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부분에서는 이게 디퓨전 모델을 사용했다 보니까 학습이 되져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셋으로는 파트의 모빌리티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우선 7가지의 클래스에 대해서 총 이제 한 7만 장의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 선정한 모델은 그 URD 포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관절형 모델을 추정하는 어떤 시초격의 연구이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선정을 하였고, NAP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들이 이전에 했었던 연구인데, 이게 단일 이미지라는 어떤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이제 디노이징을 통해서 그냥 무작위로 이제 관절형 물체를 생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까 입력에 넣었던 이미지 크로스 어텐션을 이 NAP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무작위로 생성되는 것이 어느 정도 조건화되게 출력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 NAP-IC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 다 이제 프리트레인드 되는 모델이 다 제공되고 있는데, 해당 모델을 바로 사용한 게 아니고 파트넷 모빌리티 데이터셋, 그러니까 학습한 데이터셋을 다시 한번 더 파인 튜닝을 시켜서 조금 더 페어하게 이제 실험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실험에 사용된 어떤 그 매트릭은 이제 컨디션이라고 하는 어떤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게 아티큘레이티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부품들이 다 움직여지기도 하고 그냥 딱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비교한 거를 앞에 이제 RS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으면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찍은 거고, articulated state라는 말이 이제 AS가 붙게 되면은 그 부품들이 다 어떤 특정 조건 하에 움직여졌을 때의 여러 시점에 대한 이 하위 매트릭들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IOU 값은 그 내가 생성해낸 부품이 실제 정답 부품과 얼마만큼 일치하는가. 다만 이게 낮은 게 더 좋은 이유는 이게 이게 유사성을 처음에 매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빼서 최종적으로 이제 매트릭을 사용하고, 센트로이드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바운딩 박스가 얼마만큼 그 바운딩 박스의 중심이 유사한가. 그리고 챔퍼 디스턴스는 그 메쉬에 있는 샘플링된 포인트들이 얼마만큼 거리가 짧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 낮으면 좋은 매트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 그 VLM을 통해서 그래프를 뽑게 되는데, 그 그래프에 있는 그 노드 간이 사실 단순한 노드가 아니고 안에 어떤 엑시스가 들어가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평가를 해서 높으면 좋은 수치가 되겠고, 그리고 이게 조립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붙이게 되면은 메시들이 다 겹쳐져서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겹치면은 충돌이 났다라고 감지를 해서 낮으면 좋은 매트릭을 한가 더 평가하는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그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내가 파트넷 모빌리티 데이터셋이라는 걸 사용했으니까 일단 그 평가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정성적으로 좋은지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도 과연 그러면은 성능이 잘 나오는가를 비교해야 되고, 아까 이 초기에 비교했었던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제 다시점 방식들과의 성능 비교는 그러니까 다시점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들보다 더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방법과 비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파트넷 모빌리티 데이터셋의 평가에서만 가지고 성능을 비교한다면은 이제 위에 행 같은 경우에는 그 오라클 세팅이죠. 그래서 그 URD 포머는 바운딩 박스가 다 정답을 주어졌을 때, 밑에는 그래프, 부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 정답을 주어졌을 때의 성능이고, 밑에는 그게 없이 당연히 이제 다 실제 들어오는 값을 고지고대로 사용했을 때의 결과 값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 모든 매트릭이 다 그 제한된 방법이 더 좋아서 사실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평가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정성적인 결과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URD 포머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7가지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전부 다 같은 하나의 스토리지라고 하는 클래스로만 다 그 물체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학습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URD 포머가 강인하지 않다라는 어떤 반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AP ICA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으로는 되게 유사한 거를 출연해냈다고 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 부품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오른쪽엔 이제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인데 훨씬 더 풍성한 대비 NAP IC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플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물체를 이제 만들어내는 데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성해내는 데는 한계점이 있는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신 데이터셋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ACD 데이터셋인데, 마찬가지로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이게 어떤 데이터셋인지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파트넷 모빌리티라고 하는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어떤 서랍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라 하더라도 되게 외형적으로 유사하고 어떤 텍스처만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베리어스한 서랍을 이제 검증하는 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CD 데이터셋은 같은 서랍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외형적으로 다양한 것을 만들어서 조금 더 어떤 폭넓은 평가가 가능하게 해주는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자가 제안한 방식에서의 수치가 더 높았기 때문에 복잡한 어떤 새로운 물체에 대해서도 제한된 방법이 더 강인한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시점 입력이 들어왔을 때 비교한 모델은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ICLR 2025의 다른 모델이로 했었던 거죠. 리얼 투 코드라고 하는 이제 메서드를 사용했고, 이때 총 12장의 다시점 사진을 넣었을 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한다면은 처음에 이제 부품 개수가 낮을 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복원한 것이 더 성능이 좋은 반면에, 부품 개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제한한 검색 기반이 더 좋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사실 좀 보기 좀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5개에서 15개 이상 늘어나게 되면 리얼트 코드가 동작을 안 해서 라고 성능이 낮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성능이 많아졌을 때 제한된 방법이 더 강인하게 동작한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어렵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연구는 관절형 물체를 단일 이미지만을 가지고 이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여서 어떤 속성을 추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검색을 통해서 조립을 하는 연구입니다. 다만 이 연구가 이제 디퓨전 모델을 학습시켜야 되는, 아까 이제 하트넷 모빌리티 7개 카테고리를만 한정해서 이제 학습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외의 물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일반화된 성능을 보일지는 미지수이고, 실제로 이 논문이 평가한 사진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시뮬레이션에서 촬영한 사진이거나 아니면 좀 리얼 이미지가 많이 적어서 잘 안 돼서 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게 텍스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리얼리틱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려운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논문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